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어제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3% 그리고 0.2% 정도로 횡보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테슬라는 그래도 이렇게 1.18% 정도의 상승을 하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젯밤에 제가 따로 멤버십분들께 업데이트 드렸듯이 300달러에 풀옵션 게임마가 잡혀있어 지지선 역할이 되고 있고, 320달러에 콜옵션 게임마가 집중되어 있어서 저항선이란 범위가 딱 잡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자들의 센티멘탈을 자극하는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이것은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투자자들의 센티멘탈로, 여기 핑크 색깔이 바로 긍정을 의미하고 청록 색깔이 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로보택시가 샌프란시스코와 애리조나 주로 확장을 하고, 챗 GPT와 같은 그록이라는 서비스가 테슬라 자동차에도 다음 주 안에 도입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매우 크게 상승하여 주가의 상승을 마찬가지로 주도했다라면은, 어제인 7월 11일은 긍정과 부정에 치우치지 않는 일반적인 센티멘탈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 또한 평범한 하루를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313달러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로 7월 7일 여기 아메리카 파티 창당의 소식과 함께 센티멘탈이 부정적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주가가 7% 정도 하락을 했는데, 다시 로보택시가 확장을 한다는 등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서 센티멘탈이 회복돼서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상태인데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아주 약간 고평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애매하다는 것은 특정한 이벤트 하나로 인해서 주가가 갑자기 고평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저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313달러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 테슬라는 영업현금 흐름인 프라이스 OCF 멀티플 관점에서 77배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지난 8년 동안 테슬라가 시장으로부터 받아온 멀티플인 73배 대비해서 여기 이렇게 2025년의 실적을 넣으면은 약 10% 정도 고평가이지만, 미래를 선반영하여 2026년의 실적을 넣으면은 약 13% 정도 저평가로 여전히 테슬라는 제가 바라봤을 때 적정 주가 정도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적정 주가를 대응의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적정 주가에 있다고 판단될 때는 대응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이벤트 하나의 결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제가 테슬라는 바이 앤 홀드를 하고 있으며, 물론 나의 수량에 따라서 적정 주가일 때 수량은 늘릴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저평가 된다면 그때부터 수량을 좀 더 공격적으로 늘리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아래이면은 테슬라를 매수하는 빈도수나 수량을 늘리고요, 여기 파란색 선 위로 주가인 검정색이 위치해 있다라면은 매수하는 빈도수를 줄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처럼 테슬라이든 특정 기업이든 대응을 할 때 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테슬라를 평가할 때는 시장이 테슬라에게 8년에 걸쳐서 부여해왔던 평균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잡고 있으며, 추가로 미래 성장률인 여기 26년에서 27년까지 실적이 내포되어 있는 기준입니다.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언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인데요. 제 기준이 아니라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JP모건의 기준으로 보면은 테슬라는 아예 투자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실제로 JP모건은 테슬라를 어제부로 2025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숏을 쳐야 하는 종목이라고 한 것인데요. JP모건이 테슬라를 밸류에이션 한 기준이 일단 PE 멀티플이 142배이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평균 PE 멀티플은 25.2배 정도이므로 테슬라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 115달러 정도는 되어야 적정 주가이기에 지금을 기준으로 숏을 쳐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즉 JP모건에서 잡은 밸류에이션이 맞다라고 생각된다면 테슬라를 상으로 정말 숏을 쳐야 하며 투자하기에는 위험한 종목인 것이죠. 하지만 항상 투자할 때는 양쪽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제 분석이 아니라 테슬라를 중립적으로 평가하거나 혹은 좋게 평가하는 기관들의 이야기 또한 들어봐야 하는데요. 우선 그러기에 앞서서 JP모건의 경우는
여기 노트를 읽어보시면은 JP Morgan doesn't break out the potential value of each business unit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JP Morgan 외적으로 웰스 파고나 RBC, 모건 스탠리, 스타이플, 웨트부시와 같이 테슬라를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 부서별로 나눠서 같이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테슬라가 재무제표상 보여주고 있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현재 PE 멀티플을 잡아버리고 빅테크의 평균 PE 멀티플이 25배 정도 되니 고평가 저평가임을 나누고요. 그냥 거기다가 25배 정도를 곱해서 현재 프라이스 타겟을 측정한 것입니다. JP모건의 측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그럼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온지를 보고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하여 나의 투자관에 반영할지 말지가 중요한데요. 주말이기도 한 만큼 최대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점심때 공유드린 여기 현실감과 기대감 사이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밸류에이션 과정 하나하나를 해석하였기 때문에 읽어보신다면 이해가 되실 것이고 그럼 장기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지금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50% 할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테슬라는 하루에 2번씩 분석을 드리고 있는 만큼 혹이라도 꾸준히 숙제를 하시면서 테슬라에 관련된 정보를 놓치지 않고 투자하기를 희망하신다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간 내 미사용 시에는 자동으로 쿠폰이 사라진다는 점 또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분석을 알아봤는데요. 테슬라 실적을 앞두고 캐티 우드는 약 6만 주 정도의 테슬라 주식을 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6만 주의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알아봐야 하는 것은 그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해봐야 하는데요. 캐티 우드의 ARK Investment Management는 총 4개의 ETF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ARK Innovation ETF에서 약 53,620주 정도를 샀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 나머지는 다른 3개의 ETF에서 나눠 산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실 캐티 우드는 24년 3분기부터 4분기, 25년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 테슬라 주식을 제법 많이 팔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390만 주 했던 것이 200만 주까지 내려왔고요. 이번에 5만 3천 정도를 추가로 매수함으로써 214만 주로 늘어난 것입니다. 즉 특별히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좋은 소식이라면은 인도에서 8월부터 첫 배송이 시작의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캐티 우드의 ARK 인베스트먼트가 테슬라 주식을 사고 테슬라가 인도로 진출할 예정이며 로보택시가 확장을 한다는 것은 모두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일단 지금 현재 테슬라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7월 23일 예정되어 있는 실적의 결과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313달러이고 어제를 기준으로 풋옵션은 300달러 그리고 콜옵션 게마는 320달러에 잡혀있어 범위는 300에서 320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 또한 7월 23일 발표될 실적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모르지만 실적 전에 옵션 세력들은 테슬라의 실적을 예측해서 포지션을 잡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제가 먼저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분석드릴 계획인데요. 적어도 지금 현재 상으로 300에서 320까지 범위가 잡혀있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순식간에 340달러 혹은 그 이상으로 가면서 테슬라를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가 사라지느냐 마느냐가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실적이 잘 나온다면 지금 이미 테슬라는 수급 현황상 여기 이렇게 강함 쪽에 있고 그럼 여기서 가장 강함 쪽으로 가면서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바이앤홀드 투자로서 어느 정도의 준비는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만약 실적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테슬라는 다시 여기 약함 혹은 가장 약함 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이앤홀드라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집착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벌써 이미 1년 반 넘게 바이앤홀드를 해왔는데 좋은 실적과 함께 주가가 올라간다면 1년 반이란 기간에 걸쳐서 차근차근 모아온 주식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후회는 없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올라가면서 가장 강함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것을 수급 현황상 제가 매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결정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적이 좋지 않아서 방향이 다시 가장 약함 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저는 가장 약함으로 진입할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실적에 부합하지만
실적과 실적 사이에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은 옵션과 센티멘탈, 그리고 호재와 악재 관련된 여러가지 이벤트 등으로 결정이 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더 이상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좋은 실적을 연속으로 보여줄 때가 바로 테슬라가 날아가는 날이 될 것이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실적 전까지 최대한 테슬라를 매일 분석하면서 저렴하다고 생각될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선택은 당연히 테슬라를 얼마나 열심히 숙지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되는 만큼 저는 꾸준히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50% 할인을 하고 있으니 혹이라도 저와 함께 꾸준히 숙제를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고정 댓글을 통해서 여기 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접속한 뒤에 다운로드 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